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각형입니다. 자, 삼각형 굉장히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도형을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다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단원에서 각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2학기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시간에 잘 들어주셨다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내용이 똑같구나. 지금 4학년 때 배운 것이 그대로 응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삼각형 단원이 먼저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각을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을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산만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려면 전에 배웠었던 거랑 이어서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앞단원에서 각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각도에 따라서 각을 분류하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각형 분류로 이어지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우메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루는 핵심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분류하기,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삼각형 분류하기,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각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각의 크기, 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에서는 단위가 있는데 어떤 단위가 있었나요? 직각과 1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을 분류할 때는 직각을 단위로 해서 분류를 합니다. 자, 직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각도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이 직각하고 비교해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각이 직각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기 밑금과 각의 한 변을 맞추고 각도기의 중심하고 각의 꼭지점을 맞추었죠. 이렇게 봤더니 직각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금으로 맞추어서 봤을 때 이 각도 직각보다 작네요. 자, 그 다음을 보니까 그 다음 각은 딱 직각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각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밑금을 이쪽으로 맞추었을 때 이만큼 벌어져야 90도인데 직각인데요. 더 많이 벌어졌으니까 90도보다는 큰 각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이쪽을 밑변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이 각은 이만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벌어지면 90도인데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을 봤더니 완전히 펼쳐져 있네요. 자, 이것은 이 직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각을 분류를 했는데 어떤 크기를 가지고 분류를 했냐면 직각을 가지고 분류를 했죠. 자, 이 각이 바로 직각이고요. 그 앞에 직각보다 작은 이런 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이 이제 여러 각을 갖고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하면 직각보다 작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각을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예각은 직각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각들을 보니까 이 각들은 어떤 크기를 갖고 있었냐면 직각보다는 직각보다는 컸고 이 직각보다는 작았어요. 자, 이런 각들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둔각이라고 우리가 지었습니다. 이 각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르게 지어도 되는데 지금 예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뾰족하다는 뜻이고요. 둔각은 조금 약간 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둔각은 직각보다 어떤 각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큰 그런 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각은 우리가 이직각, 즉 평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평각은 몇 도냐면 평각은 180도죠. 자, 둔각은 아무리 커도 평각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분류의 기준은 직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교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어볼까요? 자, 어느 각보다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설명을 듣고 또 의문을 갖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의문을 이렇게 물음을 하냐면 직각보다 작으면 0도도 예각이에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똘똘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0도보다 크고, 0도는 그냥 0도죠. 0도보다 크고, 그러니까 1도나 1.5도나 뭐 그런 각들은 다 예각이 되겠습니다. 0도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 없지만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평각 이후에는 뭐 예각이라든가 둔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인데 시계에서는 12시간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분류를 하게 되면 360도는 우리가 지금 각도기도 원으로 생겨 있지 않고 반원으로 생겨 있잖아요. 나머지 각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의 분류는 여기까지 예각하고 둔각만 한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추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각이 있었어요. 자, 이 각은 우리가 각의 정의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도형이라고 했는데, 이 벌어진 정도가 바로 각도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각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각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가라고 하는 각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90도에서 이 각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각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느 각이 또 있었는데 이 각하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다른 한 변의 연장선을 우리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 각은 몇 도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쫙 완전히 펼쳐지면은 180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만큼의 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전체 180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각을 뺀 나머지, 이 나머지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각은 180에서 뺀 나머지잖아요. 이 각은 보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10의 보수할 때 보 얘기 많이 했었죠.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각이 꼭 예각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만큼 넘어가도 됩니다. 이만큼 넘어가도 이 나머지가 보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각이 또 있었는데 이 각이 굉장히 커서 180도를 넘어가요. 180도 넘어가서 만약에 뭐 이만큼 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각을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이 큰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우성, 열성 그러면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이 나머지 360도잖아요. 360도는 사직각인데 이 전체 360도에서 이 우각을 뺀 나머지 각은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열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도 그냥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우리가 도형에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삼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에서 한 변을 연장을 했어요. 한 변을 딱 연장을 했을 때 이 도형의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각은 내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각, 즉 180도에서 이 내각을 뺀 거잖아요. 이것을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삼각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각형에서 그렇습니다. 자, 모든 다각형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 각의 연장선하고 봤을 때 여기 안쪽은 내각이 되는 거고 이것은 외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중학교 때 용어도 배우면서 또 이 각의 성질, 또 각의 합, 뭐 외각의 합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우리가 앞에서 각도에서 내각의 합에 대해서는 배웠죠. 외각의 합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각의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각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삼각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각을 분류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직각이었죠. 직각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삼각형도 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이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삼각형 분류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각으로 분류하기인데,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 있어요. 자,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이런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각이 둔각인. 자, 여기에서 앞에서는 세 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한 각이. 자, 한 각이 둔각인 그런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약간 어색한 게 있어요. 자, 예각하고 둔각하고 하면은 직각은 빠졌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직각은 그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 두 각이 직각일 수는 없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한 각이 직각인 것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지금 처음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각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각도기를 가지고 각각을 알아본 다음에 각각의 크기를 해서 삼각형의 세 각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분류할 수가 있겠죠. 보다 자세한 내용, 아이들하고 하는 내용은 잠시 후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이렇게 세 각이 모두 직각인 삼각형, 이런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이죠. 한 각이 90도보다 크게 되면 나머지는 90도보다 작게 돼서 나머지 두 각은 말 안 해도 예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각이 직각인 이런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요? 이 삼각형도 세 각이 모두 예각이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이에요. 자, 보면 이 각이 직각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도 직각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이 변의 길이가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각의 크기가 무엇이냐, 세 각이 모두 예각이냐, 한 각이 둔각이냐, 한 각이 직각이냐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한 각이 직각이냐, 뭐 세 각이 모두 예각이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수치를 보면 골치 아픈 생각이 드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보면 좋으냐면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각에다가 동그라미를 합니다. 가장 큰 각에. 자, 가장 큰 각이 120도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110도죠. 이 가장 큰 각이 무슨 각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85도는 90도보다 작으니까 이 각이 예각이죠. 그러면 가장 큰 각이 예각이니까 나머지 각은 다 예각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예각 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각이 120도니까 이 각 자체가 이미 90도를 넘어선 둔각이잖아요. 둔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긴 하지만 둔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둔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도 보면 여기서 110도가 나왔잖아요. 가장 큰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둔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하기 싫다 그런 어린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큰 각에 먼저 동그라미를 하라고 하면은 확 단순하게 보이면서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새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 또 직사각형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둔각삼각형이 몇 개입니까? 예각삼각형이 몇 개입니까?를 찾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일 때 어려우면 정사각형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정사각형인 경우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대각선의 길이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모두 다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 내각은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가른 이런 작은 삼각형들은 모두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일 때는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이 보이시죠? 자, 이 각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그리고 90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예각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180도인데 요 각이 예각이라면 나머지 요쪽에 있는 각은 무슨 각이 되냐면 여기 있는 둔각이 되겠죠? 따라서 하나는 예각 삼각형이고 하나는 둔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갈랐을 때 이쪽에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예각이면 둔각이 되는 거죠. 이쪽 반도 보면, 자, 여기에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고 여기 예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으로 분류를 했고요. 각과 관련된 문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각을 분류할 때 90도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삼각형도 각으로 분류를 할 때는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거칠게 분류를 했잖아요. 이게 1도냐 1도가 있느냐 2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았죠. 그리고 변으로 분류할 때 1cm가 있는 삼각형, 2cm가 있는 삼각형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각형의 세 변 사이에서 같은 길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이 내용도 잠시 후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위해서 아이랑 직접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변으로 분류를 했을 때 먼저 딱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변이 있는 그런 삼각형이냐,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냐라고 하는 내용.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 두 변의 길이만 같다가 아니라 두 변의 길이가 같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두 변이 아니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도 있겠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똑같은 변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두 변이 같고 세 변이 같을 땐 다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류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다른 삼각형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 다르다. 그래서 부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부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삼각형을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이것도 아까 제가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위해서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그때는 컴퍼스 가지고 우리가 길이를 재거든요. 근데 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이렇게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찾았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제가 만이 아니라 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변의 길이가 같아도 되는 거예요. 일단 두 변의 길이 꼭 두 개만 갖고 나머지는 달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은 이런 삼각형은 뭐가 되냐면 정삼각형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등변 삼각형 안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정삼각형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도 속하고 그 다음에 이처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도 속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고 그 안에 정삼각형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그 밖에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그런 삼각형들도 훨씬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분류를 할 때 변의 길이로 분류를 할 때 각을 가지고 분류할 때처럼 몇 도보다 크냐 작으냐 뭐 그런 게 있냐 없냐가 아니라 같은 이 삼각형 안에서 같은 변의 길이가 몇 개 있느냐 하나도 없느냐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세 변의 길이의 합이 30cm인 30cm이고 그 다음에 한 변이 12cm 이등변 삼각형 몇 가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세 변의 길이의 합이 30cm라고 했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2cm일 수도 있죠. 자, 여기가 12cm가 되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12cm고 합쳐서 24cm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6cm가 돼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변이 이 등변 둘 중에 하나를 말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한 변은 밑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밑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12cm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세 변의 둘레의 합이 30cm인데 그 중에서 12cm를 빼면 18cm가 나오고 두 변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각각은 9cm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등변이 12cm가 될 수도 있고 등변이 아닌 나머지 변이 12cm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두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변으로 분류를 했을 때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 정삼각형이라든가 이등변 삼각형의 어떤 특징, 왜 그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변의 길이가 두 개가 있느냐, 세 개여도 상관은 없어요. 두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냐가 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에서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냐, 세 각의 크기가 같으냐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 꼭지각이 있었습니다. 이 꼭지각이 있었는데 꼭지각을 딱 반으로 갈라서 이것을 잘라줍니다. 잘라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이걸 갈랐어요. 꼭지각이 만약에 120도라면 60도씩 이렇게 갈라서 딱 그 작도를 해서 나누어 보면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을 겹치게 되면 완전히 겹쳐집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원래 이만큼이 몇 도였냐면 이 밑각의 크기가 얘가 일직선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180도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두 개의 각으로 갈라졌으니까 각각 하나는 몇 도가 되는 거냐면 9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0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은 180도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 배웠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두 삼각형을 갈라서 봤을 때 이 각, 이 각 같고 이 각, 이 각 같고 그럼 나머지 각 계산을 했을 때 나머지 각의 크기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나머지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봤을 때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변의 길이를 갖고 분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각도 두 개가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해서 이런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특징은 뭐라고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출발을 했지만 두 각의 같은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더 나아가서 정삼각형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지각을 이등분 해가지고 나누었을 때 이 변의 길이 같고 이거 같고 나머지 각의 크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삼각형을 이쪽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쪽을 갈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게 되죠. 여기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고 또 이 각과 이 각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것은 분류할 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작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도 그걸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분류하기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탐구 생활에, 그러니까 탐구학습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7차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에 들어있는 탐구활동 문제가 되겠습니다. 탐구활동이니까 탐구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에는 세 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두 변의 길이의 합하고 가장 긴 변을 비교했을 때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변을 더해도 가장 긴 변보다는 두 변을 더했을 때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길어도 나머지 작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 길이가 있었는데 이게 세 변의 길이의 합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가운데로 잘랐다라고 보면 이게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것을 여러 가지 길이로 자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보면 세 변의 길이가 나왔잖아요. 세 변의 길이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긴 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을 이어서 여기가 만나야 되는데 어떤가요? 만나질 않죠? 자, 어떻게든 만나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펼쳤어요. 자, 펼쳤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잘랐냐면 절반을 잘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쭉 펴야 이제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삼각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삼각형이 되려면 약간 꺾어져야 되거든요. 꺾어지려면 이 꺾어지는 변의 길이가 이 쫙 펼쳐진 길이보다는 더 길어야 돼요. 꺾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삼각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이 아무리 길어도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짧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 합이 12cm일 때는 어떤 삼각형, 몇 가지 종류의 삼각형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런 거 할 때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중간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전체 길이, 세 변의 길이 합이 12cm이기 때문에 가장 길어도 6cm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죠. 6cm가 될 수도 없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정삼각형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12cm니까 정삼각형이라면 이걸 3등분 하겠죠. 3등분 하게 되면 4cm, 4cm, 4cm. 자, 이런 경우가 삼각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그 첫 번째 경우에는 4cm였었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자,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데 4cm보다 큰 것은 우리가 5cm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 길이가 4cm가 나왔으니까 그것보다 큰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cm라면 여기가 5cm예요. 그럼 나머지는 7cm가 되겠죠. 자, 7cm인데 7cm를 어떻게 갈라줄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긴 변이니까 나머지 길이가 7cm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짧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cm가 됩니까? 자, 5cm하고 2cm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한가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이 길이보다 더 컸어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5cm, 2cm로 가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5cm인 경우에 가장 긴 변이 5cm인 경우에 나머지 7cm를 5와 2로 갈라줄 수도 있지만 4cm와 3cm로 갈라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cm하고 나머지 7cm를 6cm와 그 다음에 1cm로 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긴 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 긴 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고 따라서 5cm가 가장 긴 변일 때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가장 긴 변이 6cm는 어떨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게 절반으로 해서 6cm, 6cm가 됐을 때는 이 두 변의 길이 합이 이게 가장 긴 변이잖아요. 이걸 잘랐을 때 이거와 같아지기 때문에 더 길다라고 하는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이 6cm인 경우도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또 어떤지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세 변의 길이 합이 15cm다라고 했는데요. 자, 15cm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삼각형인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경우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cm, 5cm, 5cm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5cm일 때 여기가 합쳐서 몇 cm였었어요? 10cm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6cm고 4cm 그렇게 갈라질 수는 없죠. 가장 긴 변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가장 긴 변을 우리가 6cm로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변의 길이의 합이 몇 cm가 나와야 되냐면 9cm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6cm고 여기가 9cm 합쳐서 1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갈라줘야 되는데 6cm보다는 작거나 혹은 같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6cm와 3cm로 가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이 6cm일 때 이것을 6하고 9로 갈라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갈라줄 수도 있죠? 5cm와 4cm로 또 갈라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6cm일 때
자, 여기 9cm를 4cm하고 5cm로 갈라준 거 여기서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7cm하고 2cm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가장 긴 변이 여기 6cm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없고 6cm가 가장 클 때 이쪽에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았고요. 자, 네 번째, 그러면 가장 긴 변이 7cm는 어떨까? 자, 여기가 7cm가 되면 나머지는 몇 cm가 되냐면 8cm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나머지 합쳐서 8cm가 돼야 되니까 7cm와 1cm. 자, 그 다음에 7cm가 가장 길었을 때 이거를 7과 1로 가르는 거 말고 6과 2로도 가를 수가 있겠죠. 자, 6cm와 2cm. 자, 가장 긴 변이 7cm일 때 그 다음에 5cm와 몇 cm? 3cm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cm가 가장 클 때는 4cm와 4cm. 자, 이렇게 가를 수도 있겠죠. 가장 긴 변에서 나머지 둘이 합쳤을 때 이 변보다는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이 8cm는 어떨까? 자, 지금 여기가 가장 긴 변이 8cm예요. 그러면 여기가 8cm일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7cm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나머지의 경우도 따져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는 몇 가지였었죠? 자, 3가지였었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를 다 잘라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만들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고 그렇게 되면 확실히 뭐 굉장히 적절한 그런 탐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을 분류를 하고요. 삼각형을 분류를 하고 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 문제집이나 그런 문제 풀어보고 이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위해서는 그 분류하는 과정을 아이하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설명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일일이 하지 않았는데요. 그 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시죠?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길이가 같은 변이 있는 삼각형 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삼각형 이렇게 가르려고 하거든. 똑같은 그러니까 변 세 변 중에서 똑같은 길이가 똑같은 변이 있는 삼각형도 있고 다 다른 것들도 있잖아. 네. 그렇게 한번 우리 팀으로 나눠보자. 어떻게 할까? 이건 어때요?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번 이걸로 재볼까? 여기까지는 요만큼이었었지. 자, 여기 보면 이 길이가 요만큼이었었지. 네. 근데 여기는 어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재봐도 다르지? 네. 세 변이 다 다른 것 같아. 다 다르면 이쪽 팀. 그 다음에 또 얘는 어떨까? 얘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로 해도 되고 자, 이걸로 이용해도 되는데 어떤 게 좋겠어? 이걸로 재볼까? 이걸로 재볼까? 이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르네. 다 달라요? 한 개만 달라요. 한 개만 달라? 같은 게 있긴 있어?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요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자, 요만큼인데 이거랑 이쪽 변 길이하고 이쪽 변 길이하고 보니까 똑같지? 이 변하고 이 변은 똑같지? 근데 이 변은 어때? 이 변은 짧아요. 달라요. 그쵸? 어쨌든 똑같은 변이 있긴 있지. 있으니까 이쪽 편. 없는 건 저쪽 편.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변이 똑같은 쌍이 있나 없나 보자. 다 달라요. 다 다르면 저쪽 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삼각형이고 이거는 똑같은 쌍이 두 변이 똑같거나 아니면 세 변이 다 똑같거나 그렇지. 네. 여기 봐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이 팀의 이름을. 이것도 삼각형이고 이것도 삼각형이죠. 네. 뭐라고 지을까? 몰라요. 똑같은 변이 있는 삼각형? 그럴까? 응? 여기서는 이런 거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 등이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변이 있는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가 둘이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등이라고 하거든, 한문으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볼까?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는 어느 변하고 어느 변의 길이가 같았지? 여기랑 여기. 예, 그래. 그럼 여기는 안 똑같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랑 여기가 같았어, 이쪽에.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얘는 뭐 완전 똑같다, 그치? 얘는 얘는 여기랑 여기. 똑같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랑 여기. 그럼 이 중에서도 보니까 얘는 완전히 똑같잖아. 네. 이런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을 3등변? 3등변? 3등변 그래도 좋은데 정삼각형이라고 그래. 정삼각형은 각의 크기도 다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거 알겠지?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각으로 한번 분류해 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직각이 있는 삼각형 한번 골라보자. 직각이 하나라도 있는 삼각형. 눈으로 딱 보고 고를까? 아니면 직각 삼각형에다 대볼까? 직각 삼각형에다 대. 직각자에다가 한번 대보자. 여기다가 놓고. 이거 직각 있어 여기? 네. 여기 직각이에요? 네. 그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또 직각이 몇 개 있어 이 삼각형에는? 직각이 한 개. 한 개? 이쪽은 직각이 아니야?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겨야 직각인데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직각이 아닌 거죠. 직각 하나 있고. 이렇게도 안 되나? 이거는 이쪽은 안 된다, 그치? 네. 그거는 직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이 직각이 하나도 없는 삼각형이고 이건 직각이 하나 있는 삼각형이거든. 네. 이 삼각형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직각 삼각형? 맞았어. 이거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네. 네, 잘 보셨나요? 방금 제가 핵심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분류하기로 한 것을 아이하고 직접 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활동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을 변의 길이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으로 이름을 붙이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변으로 분류한 다음에는 각의 크기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보신 내용은 직각삼각형까지 분류하게 한 거였고요. 여기서 계속 나아가서 예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계속 발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삼각형 이름 붙일 때 기억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아이의 독특한 의견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정삼각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서 아이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인데요. 여기에서 준비한 내용은 조금 까다로운 하지만 문제집마다 다 들어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각 니은 디귿 기역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그런 그림이 있고요. 자,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딱 보고 아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풀기 싫어요. 별표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오답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오답은 지금 분명히 그림에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이루는 각이 106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의 크기를 잘못 봐서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었지만 결국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림을 잘못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니은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런 식의 변의 길이도 리을 디귿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 변의 요 각의 크기는 잘 봤어요. 그랬는데 리을 기역 디귿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서 푸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의 길이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은지 생각하지 않고 대충 봤다는 거죠. 자, 그것을 잘못 봄으로 인해서 실수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남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척 보고 이 각이 직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척 보고 직각이고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180도에서 90도를 뺀 나머지 두 각은 45도다 라고 해가지고 답은 45도라고 딱 쓰고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눈대중으로 그림을 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어른의 입장에서는 선이 딱 보여요. 지금 똑같은 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선이 보이냐면 자, 이 선이 딱 이렇게 우리 눈에는 여기만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디귿 자, 이 선분도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형도 보이고 우리는 막 이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잘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해서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교구 같은 거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삼각형이 나오는데요. 자, 그 삼각형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런 삼각형 있었습니다. 딱 보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 삼각형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이 삼각형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을, 기역, 디귿 이 삼각형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삼각형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쪽 삼각형도 보이잖아요. 자, 여러 가지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연결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각의 크기를 잘못 읽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106도가 어디냐면 이 각이잖아요. 이 각이 106도고 이 각은 이 선분과 이 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 이루는 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몇 도냐면 106도였어요. 자, 106도. 여기가 106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삼각형이 있었죠. 자, 보면은 여기가 직선입니다. 자, 직선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배웠었잖아요. 삼각형의 앞단원에서 배웠던 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직각은 180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6도인데 여기가 직선이고 따라서 이것은 이 직각입니다. 평각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요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80에서 106도를 빼야 되겠죠. 자, 180에서 106도를 빼면 몇 도가 나오냐면 74도가 나옵니다. 자, 그 각의 크기가 몇 도냐면 기역, 리을, 디귿의 크기는 74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74도가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74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이렇게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74도가 나왔고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74도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번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74도 나왔고요. 그런데 정작 구하라고 한 각은 그 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4도가 나왔는데 나머지 요 각을 갖다 보면 자, 별은 74도예요. 그럼 이 나머지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자, 그 각은 180에서 74도를 뺀 106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의 크기는 106도이다 라고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각의 크기는 106도죠.
그런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나머지 두 밑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자, 두 밑각의 크기도 같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기호를 우리가 보면 여기가 니은이고요. 여기가 기역이고 여기가 디귿입니다. 물어본 것이 니은, 디귿, 기역이니까 요각이 되는데 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고 자, 거기에서 꼭지각 106도를 빼면 74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 이것은 빨간 거 두 개의 각이잖아요. 자, 따라서 이 각 더하기 이 각이 74도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 하나는 몇 도가 되는 거냐면 74를 2로 나눈 37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도가 된다고요? 37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다음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각을 주고 나서 알고 있는 각을 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고요.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죠. 자, 같고 그다음 이렇게 더해서 180도인데 지금 이 각과 이 옆에 있는 각의 합도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 표시를 다르게 해서 자,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까요? 자, 서로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데 여기가 이렇게 세 개 더해도 180도인데 이 각은 있었고 그렇다면 이 각은 이 전체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을 뺀 나머지잖아요. 그 각은 한 각이 밑에 있는 두 각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두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자, 이렇게 해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인데 106도를 뺀 나머지 각은 74도고 그것은 동그라미 두 개와 같습니다. 따라 동그라미 하나는 37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37도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좀 중학교 방식인데요. 아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 각의 크기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 이 각의 크기가 나올 때가 있고 중간에 있는 각의 크기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어떤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이용을 해서 또 좀 시각적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2단원에 나오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은 약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교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어떤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너무 좀 유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이해를 하지만 나 요 선이 딱딱딱 보이지만 아이들은 그 선을 볼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어른보다 더 눈높이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학을 잘 쉽게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내용이 길었으니까 좀 끊어서 중간중간 쉬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